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사건인데요. 2011년 5월 1일 사진 속의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둔덕산입니다. 이곳에서 당시 57살이던 택시기사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죠. 발견 당시 김 씨는 사망한 지 이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후였다고 해요. 경찰은 이 김 씨의 이전에 행적 조사를 한 결과 그가 북상주 IC, 태봉교 등에 모두 7차례에 걸쳐 CCTV에 확인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김 씨는 혼자 이동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사후의 모습이 다른 사건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채석장으로 사용되다가 폐쇄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김 씨는 흰 속옷만 입은 상태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기이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모습을 재현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발견된 이 십자가는 가로 23cm, 세로 26cm, 두께 4cm 정도의 나무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15cm 정도가 되는 길이의 못이 발등에 박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발이 있으면 그 뼈와 뼈 사이의 살 부분에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요, 이 못 자체가 끝부분을 굉장히 숫돌에 예리하게 갈아뒀기 때문에 이건 김 씨 혼자서 못을 박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아들의 간을 이식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죠. 아들의 나이는 당시에 22살이었어요. 그 충격과 죄책감으로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택시기사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기 전 택시를 팔고 방도 뺐다고 하는데요. 이후 3월 말에 새로 구입한 차를 몰고 이 문경 지역으로 와서 시신이 발견되었던 이 채석장의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4월 13일 한 제재소에서 직접 나무를 구입해서 다음날 문경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 900만 원을 자신의 형 앞으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14일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갤럭시 탭에는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블로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가 아들이 죽고 아내와 이별하게 되면서 종교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죽기 전에 빠진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도교가 혼합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가 정보를 주고받은 통로는 오직 인터넷뿐이었어요.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재현한 모습입니다. 죽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인데요. 그 시신의 부검 결과 그가 죽음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놀라웠죠. 김 씨는 양손에 전기 드릴의 공구리로 구멍을 뚫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 미리 박혀놨던 못에다가 자신의 손을 끼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그 현장 근처에서 김 씨가 십자가를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도면과 매다는 방법 등이 적힌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되었어요. 즉 그가 직접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그가 평소에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그 주변 진술, 그리고 사망 전후에 부활절이 있었다라는 점으로 밀어서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수는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대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다 계획된 일이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다가 압박 붕대로 만든 이 고리 2개를 양쪽에 걸어둡니다. 그 옆에 작은 십자가들 2개도 세워놓고, 특이했던 점은 오른쪽 십자가의 이쪽 부분에 거울을 걸어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지고 오른 발을 먼저 오른쪽 부분에 올려놓고요. 곧 자기가 그걸 발을 바로 밟게 되는 거죠. 그런 뒤 왼발도 올려놓고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2번째 발가락 사이를 못으로 박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발이 완전히 발판에 고정이 된 거죠. 이때 썼던 망치는 옆에 던져버렸고 일어나서 준비한 끈들을 이용해서 허리를 이 십자가에 묶게 됩니다. 그리고 목 부분과 왼쪽 어깨를 십자가에 묶죠. 이로써 몸이 완전히 십자가에 고정됩니다. 옆에 있던 거울은 뭘 쓰기 위한 용도였을까요? 그 걸려있는 거울이 허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 부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흉부를 찌르고 칼을 바닥에 던져둡니다. 발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허리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흉부가 찔리고, 그리고 그는 드릴을 들어서 양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을 바닥에 던지고 나서는 팔을 떨어지지 않게 묶어놨던 이 붕대에다가 고정시키고 난 후에 박혀있는 못에다가 손을 끼우는 거죠. 양쪽 손 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 상태로 버티다가 허리에 있던, 흉부에 났던 그 상처의 출혈이 점점 심해지면서 김 씨는 정신을 잃고 몸이 앞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러자 몸이 이제 못에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무릎을 살짝 굽히는 동작으로 바뀌어서 당시 목에 묶었던 고리에 목이 눌리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국과수가 예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타살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었고요. 먼저 이 김 씨가 손발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내었는데 십자가 옆에서 발견된 건 소형 손드릴이었어요. 그리고 이 손을 뚫었을 것처럼 아주 강력한 전동 드릴은 그가 묶었던 텐트, 좀 떨어진 텐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손을 이 현장에서 뚫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드릴로 내 손을 뚫었다 했을 경우에는 주위 조직들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쉽게 쓰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다시 드릴을 손을 뚫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주 강한 의문이 들게 되죠. 또한 출혈량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복부에서의 출혈도 있고 손에서의 출혈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질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했을까라는, 그래서 그게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건 그의 죽음을 돕는 누군가가 있었고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이 못을 박은 위치 또한 혼자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정확하고 정교했다고 합니다. 손이 아니라 발의 몫이요. 이게 정신이 혼미했을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에서는요, 김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미 자신의 신변을 다 정리했고 자살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겠죠. 특히나 이제 김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실행 계획서 등까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최종 자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등에 못을 박는 것부터 손가락에 구멍을 내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도움 없이 김 씨 혼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건데요. 그 큰 십자가
우측에 세운 작은 십자가에 칼과 드릴을 매달아 둔 것으로 보이는 고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점이 그래도 여전히 의문을 남게 되어 어떻게 사람이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런 방식의 자살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약을 먹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도 약이 발견되었어요. 구심제라는 약이었는데 총 120정의 알 중에 5정만 남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 이 약이 오히려 근데 많이 먹게 되면 환각 증상을 일으키게 돼서 혼자 이런 정교한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다시 들었지만 국가수 부검에 따르면 김 씨의 위에서는 약물이 다량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일시적인 환각이나 마비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찰은요, 그 뼈와 뼈 사이에 살에 못이 박혀서 오히려 고통이 덜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게다가 그가 이런 방식의 자살을 택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웠고 혼미스러웠을 수 있을지라도 그가 참아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폐쇄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경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김 씨의 실제 거주지는 창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아는 사람 한 곳 없는 이곳에 와서 자신의 자살을 행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 현장의 풍경이 채석장이었고 또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예수의 어떤 죽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하지만 또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가 완벽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걸 재현하고 싶었더라 했다면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칼에 찔린 것은 군중 사이에 로마 병사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그 완벽한 재현을 위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일부에서는 당시에 내린 폭우 때문에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더라도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 주 씨인데요. 주 씨는 공교롭게도 죽은 김 씨가 가입한 종교 관련 카페의 운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직 목사죠. 사건 발생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당시 그 김 씨의 자살 현장을 이제 목격한 사람은 주 씨뿐만이 아니라 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양봉업자였는데요. 벌로 올 자리를 찾으러 다녔다고 해요. 산속에 올라가서요. 그 와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주 씨가 계속해서 저 위로 올라가면 경치가 더 좋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기를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3사람은 결국 산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김 씨의 시신이 있는 현장을 발견했고 다들 이 놀라운 광경에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상한 건요, 주 씨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견한 실행 계획서와 십자가들의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씨는 이 카페에서 이런 자살도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글쎄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나서 사진으로 남긴 후에 인터넷에 올린다는 건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주 씨는 자살한 김 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2년 전 그는 이제 김 씨가 연락이 오게 돼서 이쪽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정신 세계가 뭐 조금 좀 달랐다고 해요. 이런 대화를 오갔다고 합니다. 뭐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예수를 뛰어넘는 고통이 어떻게 경험될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이 고통이 직접 경험을 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뭐 완성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 씨와의 대화 중에 김 씨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내비쳤다고 해요. 또한 십자가를 세우고 무릎을 꿇고 대못을 몸에 박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게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살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의 타살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수록 이 목격자였던 주씨 또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던 주씨, 김 씨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정말 김 씨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지만 결국 문경 십자가 사건은 자살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죽은 김 씨만 알고 있겠죠. 토요 미스테리는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